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업 확대를 위해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프리미엄 전기차뿐 아니라 고급형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본격 복귀를 선언한 인텔이 1.8나노급 첫 대형 고객사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영입했습니다. 사티아 나달레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가 언급했던 윈텔 연합 부활이 인공지능 칩셋 파운드리 공조로 구현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방위산업 등 국내 기업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괜찮습니다. 장 중반에는 어느 정도 흔들림도 나왔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자금이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좀 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흐름은 저는 긍정적인 우상향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는 엔비디아가 조금 실적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좀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좋은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시차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초가에 갭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군들 지금 음봉을 만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 종목군들은 이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세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주가의 흐름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지금 만약에 2차 전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꼭 좀 담아둬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우상향 기조가 있겠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주가 없다면 담아보자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최 본부장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이제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한 1%대 넘게 강세 보여줬었다가 지금은 좀 약보합권에 들어서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장 초반이랑 거의 비슷하게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좀 서프라이즈 실적 부분들이 좀 SK하이닉스 쪽에 좀 효과가 나타나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이던스 부분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점까지도 좀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좀 엔비디아의 부분들이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좀 단정 짓기는 다소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실적 부분들은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는 모두 다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 예상치를 이미 좀 뛰어넘으면서 매출액 부분들이 거의 전 분기 대비 한 200%가 넘게 상승을 해줬더라고요. 영업이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기에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HBM 쪽에 대한 GPU 과점유율 부분들이 바탕이 돼가지고 앞으로 좀 SK 하이닉스
쪽이 좀 굉장히 좀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밑에 단이 좀 HBM 쪽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스페타시스 뭐 또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들이 좀 단기간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다시금 좀 수급 사이클이 계속 좀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엔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과하게 좀 상승해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액 관련해서는 지금 일부 엔캠이 오늘 한 마이너스 2%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엔캠 기업 자체가 그렇게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또 캐파 증설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징자를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을 대비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는 일단 좀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사이클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좀 눌림을 많이 받았던 혹은 뭐 양극재라든지 혹은 지금 리튬도 일단은 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뭐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좀 바닥이 잡혔다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췄을 때는 또 리튬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아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튬 관련주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차 전지 얘기를 두 분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 뭐 리튬과 전해액 쪽으로 투심이 요즘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보유해도 괜찮겠지만 신규 접근 괜찮겠습니까? 네, 전 이제 전액 쪽 같은 경우는 엔캠을 제외하고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엔캠이 대장조라서 엔캠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추이는 좀 봐야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전액 쪽은 이미 주가의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뭐 에코앤드림 같은 전구체 쪽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재, 오늘은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도전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장비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셀업체들만 좀 움직여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양극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양극재도 좀 변동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반 경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죠. 지금 엔캠이 저점에서 300%가 넘게 올라왔고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20%, 30%씩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2차 전지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전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게 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 최근이 아니라 작년부터 올해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행, 앞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을 계산해 보면 약 30배 수준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고평가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가 이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7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PER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EPS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는 고평가됐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가는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차트 잠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새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죠. 지금 이제 4거래일째 음봉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에서 오늘 시간을 단일가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약 730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저 자리에서 출발했다가 밀린다라고 한다면 전 엔비디아 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엄청난 실적을 내놨고요. 2024년도에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024년도에 부각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적인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그건 그거고요. 주가 자체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갭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바라봐도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안에서도 또 오늘 신화 인터텍이라는 종목도 상한가 흐름을 좀 보여줬다가 지금은 살짝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뭐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2차 전지 관심이 많은 만큼 사업을 확장할 기업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네.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업 확장한다는 비유 자체가 그렇게 주가에는 단기간에 뭐 물론 긍정적으로는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게 사업 확장만 단순히 놓고 보기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사업을 다각화하겠다, 뭐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던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신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했다가 당시에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고 결국엔 다시 밸류가 제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신사업 부분들만 있어서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기대감에 움직이기 때문에 신화 인터텍 같은 경우도 금일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이 강세 흐름들이 뒷받침이 되려면은 신사업 부분들 이후에 어떻게 좀 실적이 찍힌다든지 이후에 아니면 좀 신사업 부분들을 통해서 뭐 고객사를 확보를 했다든지 뭐 이런 좀 주요 공시 부분들이 좀 덧붙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신사업만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뭐 2, 3일 정도는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은 보여줄 수는 있겠죠. 금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들이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터져준 부분들도 비추어 봤을 때는 2, 3일 정도는 조금 더 강한 반등 기조가 좀 설환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시세의 연속성 부분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뭐 절연 테이프 사업을 지금 뭐 개발을 해가지고 이 신사업 부분들을 지금 추진을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절연 테이프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양극재, 음극재 쪽에 있어가지고는 분리막 같은 역할들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좀 절연 테이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사업성에 있어서 좀 중요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들을 좀 신화 인터텍이 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단기간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신규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신사업하고 있다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직은 저는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신사업을 진출하는 기업들은 주요 공시를 앞으로도 체크를 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원전 재도약의 원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그리고 1조의 특별 금융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원전 전반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차트상의 모양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을 말씀드려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이전에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돼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것,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저PBR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저출산 관련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비대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정부의 정책과 어느 정도 연동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푸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필요성을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원자력은 좀 리스크가 있다, 위험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점유율이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에너지 관련된 안보 쪽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에너지 자체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원전을 폐기했다가 다시 가동을 하거나 앞으로 계속해서 원전을 새로 짓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저점대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좀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
원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규모가 큰 기업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에너토크라든지 보성파워텍, G2파워 같은 기업들 앞으로 당분간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테마적으로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원전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눈여겨보는 것이 괜찮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원자력 발전 섹터를 전반으로 살펴본다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도 우진엔텍입니다. 올해 상장한 종목인데 이 종목과 관련해서 SMR 이슈도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좀 발언을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또 원전주들이 좀 강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SM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어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가성비도 좋을 뿐더러 이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전에 대한 인프라 부분들이 채워진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SMR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SMR 쪽에서는 좀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연 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다시금 기대감이 또 심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시운전을 하는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원자력 발전소가 설립이 되고 계속해서 건설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우진엔텍에 대한 사업성까지도 좀 다각화가 될 가능성 여부까지도 사업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로 토대로 봤을 때는 일단 원전 쪽에서도 좀 대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 1등주, 2등주 내외까지는 충분하게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규 상장주 효과까지 덧붙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에 대한 파급력 부분으로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원전주들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또 단기간에 좀 많이 쉬었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눌림이 좀 많이 나온 만큼 오늘로서 좀 바닥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잡혔다고 하게 되면 충분하게 우상향 기조가 한 번 더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 우진엔텍은 거래대금들이 좀 긍정적으로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간 눌림목을 발생을 시켰을 때 당시에는 거래대금들이 축소 현상들이 일어났다가 오늘 그 축소 현상들을 전부 다 넘어서는 대금들이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아마 바닥을 잡고 좀 단기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단기간에 좀 수익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내가 만약에 좀 원전 쪽에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우진엔텍보다는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은 더 유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전 쪽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만한 이슈가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수출입은행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우리가 이제 방산이 작년부터 굉장히 큰 수출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K방산이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수출입은행의 그 자기 자본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책금융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본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본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그 한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로템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그동안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현대로템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기업 중에서는 S&T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총을 만든다. 뭐 긴 총포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계속해서 어쨌든 늘어날 늘어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전 주가 흐름이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종목을 말씀드려보자면 이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데 코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시스템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로템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8% 정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로 우리가 좀 돌아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과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그런 내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평가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나라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판이 닫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수니까.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수출을 하게 되면서 수출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불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4위권의 이 방산, K방산으로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그 자본금 한도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군비 증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옆에 나라가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하는데 네. 나라고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K방산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주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미국이 방산 FTA를 연내에 체결한다는 좀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거기에 수주 잔고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산주를 보는 시각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은행법이 가장 상단을 좀 제약을 시킬 수 있는 리스크적인 요소였거든요. 네, 그 경우는 폴란드랑 좀 1차 계약을 했을 때 당시에 이미 수출입 은행 한도, 그러니까 이제 금융 한도 부분으로 모두 다 채웠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를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도 부분들이 증액이 안 돼 있으면은 2차 계약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좀 재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수출입 은행법이 좀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한도 증액이 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좀 2차에 대한 폴란드 쪽의 수출 계약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 전에 좀 방산 업체들이 이미 좀 수주를 어느 정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수출입 은행법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 법안이 좀 해소가 되면서 결국엔 주가 상방에 대한 브레이크적인 요소들이 좀 깔끔하게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2차에 대한 수출 계약 부분들이 공시까지도 이제 연달아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뻗쳐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K방산 부분들이 세계 글로벌에서도 인기가 많은 부분들은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굉장히 좋은데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무기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죠. 그만큼 방산주 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가성비 부분들이 글로벌 쪽에서도 꾸준하게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뭐 아직까지도 전쟁이 지금 끝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각국에서도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성장성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은 상방이 좀 막혀 있었던 그런 제약들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지, 이 부분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다시 한 번 더 방산주 랠리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 방산주 랠리도 기대해 봐도 좋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은 그렇게 잘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의 니케이 지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4년 만에 거품 경제 때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은 이에 좀 그래도 좀 따라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따라가야죠.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약세를 면치 못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업의 밸류업, 우리도 이제 26일 날 내용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좀 진행이 됐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뭐 현금성 자산이 많다든지 재무가 건전한 기업들 위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저 PBR 관련주들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고 PBR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이제 금융이나 은행 그리고 건설, 자동차 이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건설은 빼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의 추가 상승 여력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지만 앞서 일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고 PBR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저 PBR 쪽으로만 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리트는 굉장히 있어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까 원전 설명드릴 때와 비슷하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본을 좀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편향되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저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전체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고점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3,000포인트가 넘었죠. 3,300포인트였죠. 2021년도. 거기까지 2024년도에 올라가기는 살짝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저PBR 관련주들과 성장주들이 힘을 낸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에선 성장성을 확보한 고PBR 관련 주들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 먼저 일본에서 이렇게 이슈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일본은 놓쳤지만 우리나라는 잡겠다 이런 투심도 좀 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했을 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의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좀 기업에 대한 가치성을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을 수 있는지 했는데 결국엔 그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우호적인 상승 기조로 좀 들여왔던 부분들인데 이제 거기에 좀 외국인들이 눈치를 보고 의심을 하면서 일본을 놓쳤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밸류 프로그램을 지금 얘기를 하겠다. 뭐 26일 날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속적으로 삼성그룹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담고 있고요. 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할 거 없이 계속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일본에서 놓친 효과 부분들을 국내 증시에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 좀 다르게 이야기가 또 나와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저 PBR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꽤 오랜 시기 동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지만 26일 이후로 좀 재료가 소멸이 될 거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 또 출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측근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변동성은 부여는 될 수는 있겠죠. 26일 날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고 나서 단기간에 매물 출회 부분들도 우려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엔 추가적인 정부에서 정책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추가적인 정부 정책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증시에도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저 PBR로 부각을 받았던 실적은 좋은데 PBR로 좀 부각을 받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가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부분들이 밸류업 쪽에 잡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들이 헤지펀드 자금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금에는 계속해서 증시에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들로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그간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테마성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저 PBR, 고 PBR 할 거 없이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끌어올랐던 부분들의 종목은 일단은 또 한 차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또 작동을 해줄 거고요. 반대로 이제 그간 실적은 굉장히 좀 탄탄하고 좋았는데 주가는 그만큼 좀 프리미엄을 부여를 받지 못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밸류 프로그램 계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좀 저점을 높여가는 또 추세 흐름들이 좀 들어와 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의 좀 자금 유입 부분들,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지금은 이탈을 하고 있는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지금도 저는 저 PBR 뭐 코스피 쪽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뭐 신규분들도 매수는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중에 하나도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저는 지금 뭐 신규 분들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바이오 효과,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효과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산 같은 경우가 지금 사공장 효과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제가 장 초반만 살펴보다 해도 음봉으로 지금 내려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밑골이 되고 다시 양봉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금 밸류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자회사들이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업황이 좋지 못한 건설을 포함하고도 전 사업부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이오 사공장에 대한 효과 그리고 올해 말에는 오공장에 대한 효과까지 삼성물산 측까지도 후광 효과를 좀 비춰봤을 때는 오히려 좀 이런 최근에 좀 눌림목이 발생했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는 신규분들도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길게 좀 긴 호흡으로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쪽을 바라보면 좋을지까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의 섹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부장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저는 IT 장비주에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자동화 전문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에 대한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이제 본딩이라든지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리드 프레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 종목명은 이제 제이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요 제이스텍이란 기업은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눈여겨봤더니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예전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HBM이 부각이 되면서 후공정 패키징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그거보다 좀 전 단계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였나요? 또 지난주였는지 이번 주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최 본부장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네.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로봇 관련주를 좀 찾아봤는데 이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AGV라고 해가지고 무인 물류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셀업체에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2차 전지 셀업체가 북미 쪽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 이 회사 제이스텍에 로봇이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2024년도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장비, 자동화 장비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면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하다라고까지 표현하기에는 그간 낙폭이 너무 컸는데 네.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좀 주가 변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에 대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 살짝 이제 업황의 부침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는데 현재가 이하, 그러니까 오늘 종가로 말씀드리죠. 오늘 종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1,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제이스텍을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1,200원, 손절라인 8,8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에서 종가 베팅할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일단 AI 반도체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일단은 이제 저는 엔비디아 효과 부분들을 좀 바라보고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그래도 상승 기조가 좀 탄력성 있게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인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HBM 단에 대한 뭐 최고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네, 다만 최근에 주가가 과열 구간에 저는 좀 진입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의 후광 효과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는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을 돌려가지고 좀 HBM 쪽이나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 좀 후속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판 업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기판 업체 하게 되면 지금은 제가 가져온 기업은 이스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좀 위치를 해주고 있다는 게 좀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일단 우호적인 업황이 진입을 해주면서 올해부터는 좀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실적 성장이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좀 성장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북미 쪽에 있어가지고 AI 가속기 장비가 고객 사양에 본격적으로 공급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존 서버에 대한 고객사들의 좀 주문 확대까지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네트워크 장비까지도 지금 주문이 재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올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부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도 지금의 주가는 계속해서 보합권을 유지해주면서 좀 승부르기 현상들을 좀 이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본 형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만 봤을 때는 충분하게 한 차례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들도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
해드리고 결국 이제 AI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성이 부여가 되게 되면은 Q 측면에서는 이스페타시스의 좀 북미 고객사들의 제품 확대가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P 측면에서는 그만큼 기판에 대한 단가 상승 부분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다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까지 좀 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AI로 인해서 이스페타시스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기판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지금 사공장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부터 지금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올해 2분기부터 가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까지도 지금 진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고객사 부분들이 확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공장까지도 계속해서 본격적인 양산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작년보다 대비해서는 수주에 대한 물량이 압도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시가 통해서 좀 밝혀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미 주가는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침의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 말씀해드리고 자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종가에서는 충분하게 매수 관점 바라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평들이 계속해서 밀집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방향성이 조만간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34,000원의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34,000원을 좀 강한 힘으로 돌파를 시도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4만 원 밴드 부근대까지는 충분하게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8,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28,000원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인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지지 라인을 잡아드린 겁니다. 단기적인 지지 라인은 좀 28,000원이지만 만약에 좀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 24,000원대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보셔도 되기 때문에 좀 두 가지의 전략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이스페타시스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4,000원, 손절 라인 2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 0.5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668선에 마감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다행히 빨간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54%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868선에 종가를 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968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1,261억 원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2,450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만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 241억 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만이 50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오늘 괜찮았죠.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장 초반에 반도체 관련주들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종합주가 지수는 좀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오면서 상승 하락 종목을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약 200 종목이 많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이 약 200 종목 정도가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쪽으로 그냥 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갑자기 이 땅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 쪽으로 쭉 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내용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종목을 변경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느 정도 간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랜만에 이 5G, 6G 관련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5G 장비주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G 관련주까지 체크를 해보자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께서는 마감 동시효과 분위기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저는 오늘 다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요. 그만큼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마감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밸류 프로그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들이 다소 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좀 부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만 좀 놓고 보면 초전도체 관련주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좀 급락을 해줬다가 오늘 또 계속해서 좀 밑꼬리 달고 계속 좀 위로 올라와주면서 마감해줬다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도 초전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2월까지는 일단은 좀 재료가 계속 좀 연속성이 부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관점까지 좀 덧붙여서 말씀해드리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성장성 부분들, 그리고 업황이 계속해서 좀 우호적인 업황이 진입을 해주고 있는 이런 IT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성장성을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테마성을 띄고 나서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고, 오히려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신호탄 부분들이 좀 쏴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부 변동 부분들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눌림목이 좀 주어질 때가 또다시 한 번의 좀 매수 기회로 좀 측면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까지 좀 덧붙여가지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은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를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분산 투자를 해볼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우리 양대장 그래도 오늘은 모두 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5%, 코스닥 시장은 0.66%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은 조금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을 조금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파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반대적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살펴본다면요. 지수는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아쉽게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26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63종목이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면서는 DHO라는 종목이 가장 큰 등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준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등락하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비슷하게 집계가 됐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순으로 좀 살펴본다면요. 기계 업종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대의 상승률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운수 장비 업종입니다.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 전자 업종에서 0.78%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은 오늘 화두가 됐던 반도체 업종입니다. 3%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이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2.3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IT 하드웨어 업종에서도 2.28%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기분 좋게 마감을 했는데 내일 장에서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PBR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 PBR과 관련해서 먼저 엮였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지금은 좀 관심 밖에 둬야 될 종목군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좀 질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올해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또 이 PF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공격적으로
기업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뭐 완전히 관심 밖에 둘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PBR 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금융주, 은행주, 뭐 보험주 전부 다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성장성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저PBR 쪽으로 지금 자동차 쪽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일 시장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내일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전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방산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방산주들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 가성비도 맞지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납기일을 잘 마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죠. 북한과 이렇게 휴전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이제 무기를 요청을 한다라고 한다면 납기일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런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 쪽에선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청자분께서 좀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과 보험주도 좀 비슷한 시각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제 이 부장님 말씀도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일단은 증권 은행주들은 아직은 조금은 더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증권 은행주들 같은 경우가 저 PBR이 부각됐을 때 당시에 가장 늦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좀 발동 효과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 물량을 넣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다만 이제 증권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옥석 가리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여부가 남아 있다는 게 외국인이 오늘까지도 매수세를 계속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지금 물량이 압도적으로 삼성생명 쪽에 지금 몰리고 있는 부분들만 놓고 봐서도 일단 증권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 랠리 효과 부분들이 아직은 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른 기업들 있죠. 뭐 하나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리안리, 동양생명 같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옥석 가리기 부분들은 증권 보험주 쪽에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극심하게 저 PBR로 있었던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이제 삼성화재라든지 흥국화재 같은 경우도 그간 좀 부각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매출액 부분들, 실적 부분들이 좋지 못했던 그런 화재 보험사 기업들도 아니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은행주 내에서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나서 다시 바닥을 잡고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 은행 보험주들은 일단은 옥석 가리기 부분들, 물론 이제 1등주, 2등주 거의 이제 대형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죠. 코스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단기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조금 더 밀려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외국인의 자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들만 추측을 했을 때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되면서 좀 이동을 해주는 그런 좀 수급 양상들이 일어나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안에서도 옥석가리만 좀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도 아직은 좀 수익을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과 보험주 안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좀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슬픈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할까요? 주요국 1등 대표주 중에서는 이 삼성전자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나라의 흐름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안타깝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와야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가 좀 많이 나뉘고 있죠. 휴대폰, 스마트폰 쪽에 대한 매출은 2024년도에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엔비디아와 틀어졌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증시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또 매수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름이 좀 안 좋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 한 달 반 정도 주가름이 안 좋지만 지금부터 뭐 7만 원대 초반, 7만 2천 원, 7만 3천 원대에서는 그래도 반발 매수세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의 가능성이 그래도 남아 있다. 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정말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8만 원 그리고 10만 원 그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파운드리 쪽이 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밑에서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업체 그 사업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 파운드리 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를 가지신 분과 아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략을 네네. 좀 다르게 짜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단기간에 뭐 이제 8만 9만 전자까지는 회복 탄력성이 나아지긴 힘들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파운드리의 좀 가동률 회복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반등은 기조가 좀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삼성전자 측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 외국인 기관에 대한 물량도 있지만 연기금의 매도세가 일단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연기금의 좀 매도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기타 금융과 투신 쪽에서 좀 소폭이지만 물량이 일단은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투자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틀간의 매수세를 좀 계속 넣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량을 계속 좀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일단은 저는 지금의 구간이 바닥에 대한 좀 마지노선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그만큼 삼성전자는 저는 7만 원 선은 일단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지금의 바닥 부근에서 주가 행보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물량까지도 일단 좀 들어와줘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연기금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와준다라는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까지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밸류 프로그램에 대비해서는 삼성그룹 쪽에는 많은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단지 뭐 삼성전자도 당연히 빠질 수가 없겠죠.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좀 밸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일단은 좀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져야만이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 대한 훈풍도 많이 들어와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지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입니다. 제이스택입니다. IT 장비 사업이 호조된 가운데 로봇과 2차 전지 모멘텀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1,200원, 손절 라인은 8,800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AI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수혜 업체입니다. 목표 주가는 34,000원, 손절 라인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최유정 앵커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